2주 안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열릴 걸로 보이는데, 네네. 이제 안보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네네. 인상 문제, 그런 것들 좀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다의 공식 입장은 네.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지금 가장 두려운 존재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가장 두려운 존재. 중국. 그렇죠. 네. 주한미군이라는 게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렇죠. 이제 대북 압박이 아니라 대중 압박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 역할이. 미국과 중국 슈퍼파워 간의 힘의 대결. 경우에 따라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 충돌은 안 할 거라 생각해요. 서로를 파괴시킬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은 전쟁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대만에서 충돌하면 너무 전쟁터가 됩니다. 직접적이니까.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립이 심해지면 대리전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중국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중국을,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랑 손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의외로 사이가 안 좋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저는 생각이 같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열어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협력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 이건 대한민국의 명운을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후세 세대들이 이 한반도가 위기의 땅이 될 것인가, 또는 번영과 평화의 땅, 세계의 중심이 되는 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2주 안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열릴 걸로 보이는데, 네네. 이제 안보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외통위에 계시지만 좀 우리한테 이제 국방비 인상 문제, 뭐 저 나토처럼요, 5%까지. 그리고 뭐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네네. 인상 문제, 그런 것들 좀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나오겠죠. 네. 당연히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오늘 끝난 관세 협상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별개의 문제라서 다행이죠. 이걸 엮어버리면 참 애를 먹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많이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협상이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엮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협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좋았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 협상 결과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하셨던 방위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지금 가장 두려운 존재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가장 두려운 존재. 중국. 그렇죠. 그러면 자, 중국과 미국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로 직접 충돌을 한다고 할 때에 미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람 기능을 하고, 가장 먼저 미사일을 격추를 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드 있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하면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미국의 대응 시간이 3시간 정도 늦춰진답니다. 3시간이면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한미군이라는 게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렇죠. 이제 대북 압박이 아니라 대중 압박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 역할이.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약할 때는 6.25 때 이때만 해도 북한이 훨씬 셌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없이는 우리가 방어를 못했죠. 근데 지금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글쎄요, 북한 핵무기는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를 뺀 재래식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질 일은 없습니다. 압도적이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훨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 얘기를 당연히 할 때가 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한미군은 우리나라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슈퍼파워 간의 힘의 대결. 경우에 따라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보통 이 슈퍼파워의 대결은 9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한 것 등들 때문에 아마 중국의 추격 속도는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어디가 옳은 집단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더 승자가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류사를 보면 늘 이럴 때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은 안 할 거라 생각해요. 서로를 파괴시킬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은 전쟁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대만에서 충돌하면 직접 너무 전쟁터가 직접적이니까요. 됩니다. 중국이 직접 쳐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고 한국이 쳐들어가면 대리전의 전쟁터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같은 형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 명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립이 심해지면 대리전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 한국의 경제력이 약해져도 대리전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한국의 경제가 폐쇄 경제가 되면 대리전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과 북한의 대립을 완화시켜야 되고 한국의 경제력을 더 올려야 되고 한국의 모든 경제와 체제를 개방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전쟁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네. 저는 북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중국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중국을,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랑 손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의외로 사이가 안 좋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니까 중국이 그런 북한을 싫어합니다. 근데 북한이 왜 그렇게 할까요? 북한도 똑같이 중국의 꼭두가시가 돼서 대리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얘들은 정권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대리전 치르면 자기 정권 무너지는 거 자기도 알아요. 자,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저는 생각이 같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고 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부산에서 시작한 철도가 네. 평양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그렇게만 돼버리면 우리 한반도가 세계의 최고의 물류 중심지가 됩니다. 물류 중심지가 되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안 되는 나라예요. 사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유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이 안 돼요. 딴 나라에. 위협이 안 된단 말은 관세 협상이나 FTA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류 중심지고 관세가 유리하면 제조업이 들어오기 좋아져요. 이제는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 자동화되다 보니까 물류와 관세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제조업이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되는 겁니다. 물류와 관세. 자, 물류의 핵심은 철도망을 북한과 연결하는 거. 그럼 북극 항로 연결되고 기존 항로 있고 네. 철도까지 연결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버리면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큰 싱가포르 이상 넘어가는 그런 입지적 여건을 갖추죠. 그렇게 되면 전쟁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열어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협력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 이건 대한민국의 명운을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후세 세대들이 이 한반도가 위기의 땅이 될 것인가 또는 번영과 평화의 땅, 세계의 중심이 되는 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통위를 자원했고요. 네.